제시된 문제는 그 초반 실험 조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두 수용액이 있는데 접해 있다고 해야 될지 뭐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해야 할지 묘한 분리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왼쪽 용액은 그냥 초기에 어떤 약산 물질 HA를 1몰 농도 녹여 놓은 거고요. 그럼 뭐 그 안에서 얘가 산해리를 해서 일부 H 플러스 A 마이너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용액이니까 물의 자체 이온화에 의해서 OH 마이너스 이온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리막으로 구분이 된 반대쪽 오른쪽 수용액은 pH 8로 완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분리막은 희한하게도 H 플러스 A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같은 이온종이나 용매인 물은 이동을 할 수가 없고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HA 요 형태만 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와 있는 요 그 세부적 문제들을 답하라는 문제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래서 평형 조건에서 이 양쪽에 어떤 화합물은 농도가 같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누구겠습니까?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HA만이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겠죠. 왜냐하면 갈 수 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초기에 있었던 HA가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에 최종적으로 그 농도가 같은 화학적은 바로 HA가 되겠죠. 그러면 드디어 HA가 완전히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HA가 여기에서도 일부 산해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왼쪽에 남아있는 HA도 산해리를 할 테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양쪽에 남아있는 이 HA의 최종적인 농도를 구해보라는 게 바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바로 알 수 있는 건 이 오른쪽이 pH가 8로 이미 정해졌죠. 그걸로부터 우리는 간단한 관계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pH가 지금 8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H 플러스 농도가 얼마라는 얘기겠어요? 바로 10의 마이너스 8승몰 농도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HA는 그 산해리 상수가 얼마예요? 문제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연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right, 여기 있는 오른쪽을 축약해서 R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A-하고 오른쪽에 있는 HA의 농도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지금 완충용액은 완충용액인데 pH가 8이라 함은 이건 사실 산성이에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이죠. 그러면 여기에 맨 처음에 왼쪽에 넣어주었던 HA는 그 자체가 뭡니까? HA니까 그리고 산해리 상수가 나와 있으니까 산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플러스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마이너스를 좋아하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좋아하죠. 마찬가지로 산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염기를 좋아하고 염기는 산을 좋아하죠. 그럼 뭐 결국 반응 산해리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르샤틀리의 원리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산은 염기를 쫓아다니고 염기를 산이랑 반응을 잘한다라는 원리를 생각을 하면 여기는 염기성 조건인데 이 녀석은 산성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와서 중화 반응을 쭉쭉쭉 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HA가 조금이라도 넘어오면 중화 반응이 돼서 HA가 사라지면 다시 또 그게 원동력이 돼서 HA가 또다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 거냐? 이 오른쪽에 거의 대부분의 그 HA 화학종이 다 넘어오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HA가 대부분 넘어오고 대부분 중화 반응이 돼서 초기에 있었던 A라고 하는 녀석의 대부분이 오른쪽에서 1몰 농도로 유지가 될 거예요. 즉 왼쪽에 넣어주었던 그 HA가 모두 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중화 반응이 되고 대부분 이 A-의 형태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시되어 있는 pH가 8이고 그때 오른쪽에서는 A-하고 HA의 비율이 10의 4승 비율이니까 이 녀석의 농도가 1몰이라고 하면 HA는 그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녀석이 산성 물질인데 염기성인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대부분 중화 반응이 됐을 거라고 했죠. 대부분 중화 반응이 되었으니 이 녀석의 꼴은 전부 다 A-로 바뀌고 그 오른쪽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HA는 그 양이 매우 적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HA가 다 넘어온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보다는 이 녀석이 월등히 많은 관계를 유지하겠죠. 그리고 이때 1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직관적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HA의 농도가 같다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지금 이 관계에서 오른쪽에서 HA 농도가 정해졌으면 1번 논리에 의해서 왼쪽에서의 HA 농도가 오른쪽에서의 HA 농도랑 같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농도도 역시나 10의 마이너스 4승 농도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1, 2번의 결과를 토대로 이제 이 왼쪽 수용액의 pH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1, 2번의 결과에 의해 대부분의 초기에 넣어주었던 HA가 대부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중화 반응을 해서 A- 형태로 대부분 존재하고 pH가 8이기 때문에 결정된 그 산성도로부터 HA의 오른쪽의 비율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지금 HA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의 HA 농도가 10-4승몰로 지금 둘 다 똑같다. 이렇게 계산한 게 바로 1, 2번의 결과였죠.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pH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조금이라도 이 HA가 왼쪽에 남아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로 산해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산해리를 합니까? 뭐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로 산해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화학 양론 계수는 어떻게 되지요? 1대 1대 1이죠. 그러면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의 농도가 1대 1이니까 여기서 산해리를 했으면 둘이가 비슷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왼쪽 수용액에서 바로 산해리 상수를 적용해 보죠. KA는 어쨌건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10-4승으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의에 따라 평형 상태에 있는 HA분의 H 플러스 A 마이너스의 농도 비가 KA잖아요.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요? 10-4승이라고요. 그리고 이때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 농도가 지금 어떻다고요?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죠. 1대1로 이온화를 하니까. 그럼 이 둘을 근사적으로 어떻게 H 플러스의 농도의 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왼쪽에서는. 그리고 HA가 왼쪽에서 그 양이 얼마로 녹아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10-4승만큼 녹아 있잖아요. 그럼 그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10-4승이죠? 얘도 10-4승이죠? 왼쪽 H 플러스 농도의 제곱이죠? 그럼 간단하게 계산하면 바로 H 플러스의 농도가 10-4승몰 농도, pH로 바꾸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직관적으로 중요한 근사들을 하면 이런 식으로 왼쪽이 됐건 오른쪽이 됐건 물질들의 농도를 그리고 혹은 pH를 금세 구해낼 수 있는 산연기 문제입니다. 어떤 직관과 어떤 가정이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는 문제죠. 그런데 문제를 다 풀다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근사적으로 풀어서 문제가 너무 금방 해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근사가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 왼쪽에 pH를 구할 때 근사가 아니라 제대로 완전히 체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저기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질량 보전일 겁니다. 자, 질량 보전 뭐냐? 어쨌건 초기에 HA가 공급되고 있죠. 어디로부터? 이 왼쪽으로부터. 그 공급된 초기 농도가 얼마입니까? 1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HA의 초기 농도 1몰이 이제 수용액 쪽으로 들어와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녀석이 왼쪽에서 산해리를 하지 않거나 산해리를 하거나 혹은 이 녀석이 초기 1몰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물론 대부분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이동을 해서 원래 그 상태로 있거나 또 산해리를 하거나 아니면 중화 반응을 하거나 그래서 처음에 넣어준 이 HA의 A라고 하는 녀석은 왼쪽 오른쪽에서 각각 HA, A- 짝산 짝염계 형태로 존재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이 네 개를 합한 게 원래의 농도 1몰이랑 같아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 HA의 경우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 농도가 같다라는 걸 1번에서 언급을 했었죠. 저 이상한 이 뭐냐면 분리막을 토대로 HA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이 됐건 오른쪽이 됐건 이 둘의 농도는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경우는 완충 용액이었죠. 그러면서 pH가 뭐였었냐면 8이었어요. 그 관계로 뭘 알 수 있었어요? 왼쪽에서 A-의 농도는 HA 농도 B와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2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쨌거나 왼쪽이 됐건 오른쪽이 됐건 HA는 어떻게 돼요? 이게 왼쪽이라고 하건 오른쪽이라고 하건 H 농도는 HA의 농도는 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A-의 농도를 HA로 바꿨지만 그게 왼쪽에 있는 HA 농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이 HA의 질량 보존식은 왼쪽에 있는 HA와 A-만의 농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를 쫙 소거를 하고 전개를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HA와 왼쪽에 있는 A-의 농도로 이 질량 보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이 왼쪽에 있는 요 HA 이놈의 농도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관계는 뭐냐면 바로 앞서 여기에서 온 겁니다. 원래 사내리 상수가 HA분의 H 플러스 A-잖아요. 그러면 HA는 사내리 상수랑 자리를 바꿔서 그 HA 농도를 KA를 도입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왼쪽에 있는 A-가 공통항이죠? 그거를 다시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A-의 농도는 왼쪽에 H 플러스의 농도로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계산이 지루하긴 하겠지만 뭐 중학생 정도의 뭐 더하기 사칙 연산만 되면 충분히 계산해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왼쪽의 pH를 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계산은 바로 전하량 보존이 되겠죠. 전하량 보존이 뭐예요? 어찌됐건 최종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의 양이온의 양전하와 음이온의 모든 음전하는 항상 그 크기가 같아야 한다. 그래야 전기적으로 전체가 중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존재할 수 있는 양이온은 지금 저 시스템에서는 사내리를 통해 만들어진 H 플러스 뿐이고 왼쪽에 나타날 수 있는 음이온은 사내리 후 나타나는 A-와 물의 자체 이온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OH- 농도가 있겠죠. 그러면 요 둘의 합은 이것이 돼야 전체적으로 전하량 보존, 용액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있는 OH-의 농도는 물의 자체 이온화 상수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앞서 구해놓았던 이 A- 왼쪽에서 A-의 농도는 여기 있잖아요. 이놈을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직 H 플러스에 의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전개를 하면 뭐가 나타난다? 바로 H 플러스에 대한 3차 방정식꼴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요. 그럼 결국 뭐가 나온다?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pH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한 것, 자, 이 과정에서는 일체의 가정이나 근서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그대로 이용한 것 뿐이고 뭐 100% 넘어갔다 아니다 중화 반응이 됐을 거다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없이 그냥 근사 없이 가정 없이 바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랬더니 H 플러스 농도가 어떻게 돼요? 앞서 구했던 이것과 값이 거의 완전히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체계적 풀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혹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답은 나오지만 사실 이렇게 풀 수 없습니다. 왜 풀 수가 없냐면 시험장에서는 계산기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이 나와버리면 이걸 도저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할 때 다항 방정식으로 완전히 전개하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나 시험장에서는요.
계산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H 플러스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풀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최종 계산에서 막힐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 이런 식으로 H 플러스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섞었는데 필요한 뭐 산이나 염기의 부피가 얼마냐, 그런 게 아니라 애시당초 평형 상태에서 H 플러스의 농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이런 식의 체계적 풀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라? 바로 이런 식으로 근사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근사적으로 풀어야 비슷하게라도 답을 구하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풀어버리면 다항방 정식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최종 상태에서 계산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에서 최종 구하라고 하는 것이 pH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가정적 풀이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전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사실 요 단계죠. 뭐냐면 처음에 왼쪽에만 HA를 넣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산염기 중화 반응에 의해 대부분 오른쪽으로 넘어오고 대부분 A-의 꼴로 바뀐다라는 이 과정이 이 문제 전체를 푸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해주질 않으면 문제풀이가 상당히 곤란한데, 이 과정만 해주면 그 이유는 일사천리로 문제가 풀릴 수 있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이렇게 pH나 H 플러스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꼭 근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체계적인 풀이가 좋은 풀이는 아닌 거죠.